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시장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 랭킹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두 분과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모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3월 5일입니다. 좀 평안한 구간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고민거리는 또 많습니다. 랭킹 이렇게 오늘 5가지 선정을 해봤고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반도체주 일제히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깊이 내려갔고요. 상처 깊은 구간에서 일단 형님필두로 올라옵니다. 소부장까지 골고루 진단을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 먼저 김민수 대표님과 해보도록 하죠. 정말 폭풍우였고요. 보면서도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일단 대표님,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지난해 흔들림은 이제 다 있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오늘 반등 이후에 조금은 다지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자리라고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뭐 무슨 일 있었나요, 요즘에? 있었어요. 아, 있었군요. 네. 예, 뭐가 그냥 와르르 한번 지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시장에 아무리 외풍이 크고 뭐 정신없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쪽들을 잘 챙겨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이번 사태에서 안 팔았다라든가, 그리고 적어도 조금만 현금이 있었다면 더 썼다든가라고 하는 전략들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뭐 중동으로 가나요? 네, 뭐 중동 미사일에 탑재돼서 반도체가 더 좋아지겠네요.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그보다는 일단 지금 이런 중동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압박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지금같이 AI KPX 투자가 계속 이어가는, 오늘도 보니까 브로드컴 실적 발표했는데 가이던스를 더 높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에이직도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쪽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에서 흐름들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흔들리면 기회인데, 그러면 또 지금도 딱 보게 되면 아유 어제 살 걸, 항상 지나가는 얘기죠. 근데 그런 때마다, 그리고 또 이게 시장이 또 이게 변동성 다 끝났으니까 V자로 쭉쭉쭉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출렁임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어떤 시각을 가져가야 되는지는 분명히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쪽이고요. 여전히 지금 상황으로는 흔들린다, 팔지 마시고, 예, 기회 되면 늘리자,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 아래에서는 여전히 대표님 기회라고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거기까지만 보세요. 아니에요? 아우, 좀 더 보세요. 더 보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얼마나 지금 같이 이렇게 쭉 이어지던 사업 중에서 얼마나 조금 더 싸게, 잘, 적당하게, 좋게 살 수 있느냐, 그게 더 관건이기 때문에 이걸 좀 시장의 변동성을 좀 이용해 가자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긍정적인 그 로드맵은 이어진다.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왜곡돼도.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 변동성을 활용해보자라는 팁까지 나왔습니다. 새로운 호재까지 더해질 수 있을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황 팀장님, 지금 자리에서 호재가 더해진다면 어떠한 매력이 나올까요? 뉴스들 찾아보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지금 기회다라는 말도 나왔고요. 미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국산 반도체 퇴출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퇴출이 되면 미국 다른 기업들도 쓰기가 어려워질 거고,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정말 대형 호재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이 뉴스의 무게감 자체는 얼마만큼 밸류에 더해지는 건지 이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상승은 사실 뭐 전반적인 상승이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는 분석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를 대할 때 뭐 여러 가지 질문 주신 것도 중요한데, 반도체 섹터 안에서 큰 AI 반도체라는 섹터 안에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바라봤을 때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는 확실히 좀 갈려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뭐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르르 올라갔던 시장이 일단 한번 쫓겨서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반등이 뭐 대득해 바운스 수도 있고요. 또는 추세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뭐 파괴적인 조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MDD가 고점 대비 하락폭이 한 평균 한 18%, 1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20%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평균적인 하락 조정은 나왔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V자 반등도 가능한 거고 어제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도 상승으로 배팅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부터 다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하락할 때 다른 코스닥 기업들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실렸어요. 전자와 닉스가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실리면서 빠졌고요. 하지만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들은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꽤 있는 것처럼 거래량 없이 밀렸습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한 조정이었고 그리고 올라갈 때 확실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오늘 결과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이 확실하게 갈리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번에 하락할 때도 보면 통상 코스피가 10% 하락하면 코스닥은 그 이상 하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는 비슷하게 하락했고 그저께는 더 코스닥이 덜 하락했어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장의 수급은 또는 상대 강도는 코스닥이 조금 더 셀 거라고 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우리가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소부장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존에 이번에도 AI가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또 시장이 좋아지면 전쟁에도 A가 쓰이는데 A가 끝나겠어? 뭐 말씀해 주셨던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AI와 관련된 뉴스들은 또 시장이 좋아지면 또 좋은 쪽으로만 다 많이 해석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은 여전히 우상향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부터 수익률 격차는 더군다나 이제 코스닥 이제 벤처 코스닥 자금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한다고 하면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섹터들이 소부장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 관점으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소부장 이 거래일 동안 잘 버티고 오히려 강했던 쪽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의 접근도 오히려 더 매력 있다라고 제가 네. 전달해 드려야 될까요? 네. 뭐 사실 지금 보면 대표적인 게 뭐 PSK 홀딩스나 맞아요. PSK 원익 IPS, 뭐 리노공업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아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형주들은 아직 하락폭의 절반 정도밖에 되돌림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5호로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은 이번에 하락폭을 아직 꽤 많이 만족할 만큼 되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역시나 강한 종목들이에요. 팔 때도 덜 팔았고 올라올 때도 더 빠르게 더 많이 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당장 상승 퍼센트만 보면 뭐 15%, 20% 되지만 주가는 일주일 전 주가와 큰 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빠졌다가 올라왔을 때 그때 못 샀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사도 저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저께는 조금 이제 우리 모습에서 좀 지우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전체 전반적인 반등 이후에 시장이 이 정도로 급반등을 하게 되면 또 조정된 양상이 될 거고 수급이 좀 확실히 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장 추세적으로 단단한 것들,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매매하신다면 3월달, 4월달 그렇게 어려운 장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종목은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엇박이면 어렵고 네. 팀장님 정박이면 괜찮으니까요. 자, 정박일 수 있을지 김 대표님께도요.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는 여력은 줄어들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기관의 매수 여력까지 강화되면서 양매수 뚜렷하게 코스닥 기준으로는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부장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연속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표님, 오늘 코스닥 LTF, ETF 10일 상장 이야기 나오는데 이틀 전부터도 오늘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부장단의 힘을 더 주목해야 되는 건지 수급적인 영향, 이 액티브 ETF의 영향력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까? 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네. 관심 있으시다면 잠깐 끝나고 나셔서 저 리포트 중에서 키움에서 나온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올 때 어떤 반응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코엑트라든가 타임폴리오 쪽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네. 대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핵심 내용들을 보게 되면 코스닥의 소부장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밸류 잡게 되면 뭐 이렇게 비싸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밸류가 올해 KPX 투자가 나왔었을 때 나와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을 가능성과 그리고 또 작년 4분기에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좋아하는 소부장 같은 경우는 벌써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작년 4분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 올해 이만큼 보여주겠어요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주가는 이번에 뭐 출렁출렁거리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변화를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뭐 전공정도 마찬가지겠고 전공정, 후공정 이번에 다 좋습니다. 왜냐면 후공정은 당연히 HBM 쪽으로 투자가 더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위와 프리미엄들이 다 같이 받는 과정들이고 전공정은 캐펙스 투자가 다시 이어지면서 지금 디램이나 낸드 쪽까지 같이 더 보강하는 정도의 캐펙스 투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없던 게 생기기 시작하다 보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중심으로 자꾸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밸류가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한 상반기 정도쯤에 실적 나오고 수주 동향들이 나왔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안 비싸네라고 바뀔 수 있는 걸 선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두시면서 이왕이면 시총 상위 종목들 쪽에서 특색 있는 것들 그걸 해보시게 되면은 아마 거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색이라면은 어떤 특색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특색이요? 네. 특징. 어떤 특징? 특색. 예. 그 특색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적어도 그렇잖아요. 딱 보면 리노공업 무슨 공업사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무슨 무슨 뭐 공룡 공업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들어가는 이제 소켓이라든가 이쪽이 어떻게 쓰여가는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 AI 시대에 그래도 쓸 일이 많다라는 쪽들이 확장세가 나가다 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 프리미엄들이 또 받아가는 과정들로 보게 되면 이 정도도 괜찮겠네라는 쪽들을 생각해 가면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하나씩 그래도 공부하는 즐거움, 수익 나는 재미, 머니투데이. 네. 이렇게 가보셨으면 공부를 좋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특징 가지고 있는 코스닥 소부장단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보자라는 조언까지 저희 봤습니다. 수급 포인트를 이제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포인트 가져야 될까요? 행사한다면 인터배터리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한 로드맵,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지만요. 오늘 코스닥이 탄력을 더해가는 과정에서 오늘 시총 상위 순으로 에코프로의 상승률이 훨씬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19% 넘게 현재 구간에서 2차 전지 내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황 팀장님, 저희 앞서서 코스닥 ETF 액티브 이야기를 했는데 2차 전지 역시 비슷한 영향권에서 수급 영향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메리트 있다라는 논리로 접근 괜찮을까요? 네. 2차 전지 큰 틀에는 코스닥 수급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확실히 세죠. 코스닥의 2차 전지들 셉니다.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뭐 또 대주전자재료라던가. 근데 특징은 이제 대형주들만 셉니다. 코스닥 대형주들만 세다라는 점은 그리고 수익률도 센데 일단은 코스닥에 있는 오늘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시총 상위주들은 다 보기는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인터배터리 재료도 있고요. 나올 악재들은 거의 다 나왔다. 이 논리가 과연 변했느냐. 예, 전쟁과 관련해서 2차 전지 투자 논리가 변했느냐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변한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남아있기는 해요. 전쟁이 장기화로하게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물동량에 대한 혼란이 또 오기 때문에 유통망에 대한 혼란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변수는 되어 있지만 지금 모두 다 예상하는 대로 트럼프가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만 이 전제만 틀리지 않고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딱 기간도 정해졌잖아요. 3주에 4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한 기간만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투자 논리는 다 그대로 우리가 1월 달에 2월 달에 해왔던 대로 변할 건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코스피처럼 싸냐, 살 수 있느냐 과연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그런 계산보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3년도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네. 그게 또 과거에 또 바이오 사례에서도 경험했고 대북주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 이틀 동안 유동성은 오히려 130조로 늘었어요. 유동성이 늘면 우리가 PER이라던가 미래 밸류에 대한 현재 가치로 당겨오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비싸서 못 사, 퍼센트가 너무 높아서 못 사라기보다 지금은 돈의 힘이 굉장히 우선시되는 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고 2차 전지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센 주식이 결국에는 앞으로도 셀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안 오른 주식이 갑자기 확 튀어 올라온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있는데 형식적으로
좋은 주식을 먼저 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쪽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가능성, 사이즈가 큰 쪽 눈여겨보자. 그러면 인터배터리 이벤트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좀 해볼까요? 김민수 대표님, 저희 에코프로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오늘 관련된 이슈 보니까 전고체에 대한 키워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이슈가 조금 더 조명받을 가능성 좀 열어놓을까요? 워낙 전고체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면은 랠리에 랠리를 펼치면서 관련된 소재 쪽 로봇까지 연결고리 가지면서 영향력이 컸어서요. 핵심 어디에다 두고 이 이벤트 저희 준비하면 괜찮을까요? 혹시 앵커님이 네. 저한테 돈 좀 주고 주식 좀 사줘라고 했을 때 제가 2차 전지를 가장 먼저 사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최선호는 아닙니다. 그건 좀 네? 반도체 먼저 사실 거예요. 빙고. 아. You're right. 네. 그래서 그런 쪽을 먼저 보는 거런 관점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뭐 이벤트는 있죠. 이벤트는 있는데 이번에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뭘 가장 돋보이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누가 뭐래도 ESS입니다. 그게 먼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먼저 나오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일단 실적 좀 방어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두 번째가 이제 얘기하는 또 조금 더 확장돼서 나가게 되면 4680의 구체화된 모습들이 좀 더 나올 거고 거기다가 또 아마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는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얘기 나오면서 또 이제 로봇 얘기 이렇게 쭉 나오면서 아마 가보면 부스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우주항공에도 이거 들어가는데라고 하는 것들도 좀 보여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밸류는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지금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도 네. 중국이 열심히 지금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기술 개발을 보여주는 모습들도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쭉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중요한 또 주도권 아마 시장이 안정을 받아서 다시 뭐 6천 원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 순환매가 돌면서 그런 변화가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가장 먼저 2차 전지부터 사야지라고 하는 관점은 일단 아닐 수 있다라고 봐줄 것 같고 게다가 또 요즘 보게 되면 미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2차 전지 쪽의 바로미터인 종목 엘버말이 주가가 좀 밀려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탄산리튬 가격들이 작년 대비해서 100% 올랐고 지난달 대비해서 한 7%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거에 보였던 이제 상승률 자체가 이렇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이 반영되면서 2차 전지도 다시 부각되는 관점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좀 강할 것 같긴 한데 당장은 이제 좀 돌아서는 모습들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좀 보셔야겠는데 그래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SDI가 가장 주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흐름들 보시면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 SDI 기준으로 흐름이 유지된다면 따라가는 종목들도 그래도 추세에 가지고 끌고 가도 된다로 정리를 할까요, 대표님? 플러스 알파. 네. 예, 거기다가 2차 전지 장비를 하는데 네. 반도체 장비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렇게 보여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핵심은 반도체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낙폭이 컸던 쪽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의미가 있는 쪽 깊이 있게 조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나왔던 뉴스긴 한데요. 오늘 너무 깊이가 깊어서 이야기 깊이 있게 못했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여야 합의 나왔고요. 어디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될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저희 일단은 오늘 대미투자 이야기를 한다면 원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미국향에 대한 반응으로도 오른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은 일단은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가정하고 아무런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원전 섹터들 보면 종목마다 좀 흐름이 다릅니다. 맞아요. 네, 현대건설이 조금 더 세고요. 에너빌리티를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오늘 같은 장에 이거밖에 안 오르네 약간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거 위에 다른 건설주, 원전과 관련된 다른 건설주들은 사실 조금 더 약한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섹터 안에서도 대장들이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 코스피 안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전은 대미투자에서 일단은 정부가 계속 가이드라인을 주는 섹터잖아요. 에너지 섹터들은. 그리고 그 위에는 또 AI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미투자 특별법이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봐요. 시장이 좋았다면 지금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한번
폭풍우가 한번 밀려온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빨리 올라오는 것과 못 올라오는 것은 이제 거기서 옥석이 가려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아직까지는 뭐 100%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오늘 센 두 종목이 향후에도 조금 더 강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원전 투자는 뭐 지금도 사실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봐요. 다만 조금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는 있다. 다른 섹터 대비 그런 부분들은 잘 보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는 두 대. 에너지 섹터 내에서는 원전을 제일 앞에 두자로 정리를 할까요,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원전 이야기 먼저 해봤고요. 다른 쪽도 오늘 일단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좀 선물 가격이랑 연동되는 쪽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알루미늄 쪽은 저희 많이 건드리진 않았는데요. 김윤수 대표님, 저희 구리 가격 이야기와 에너지 연동 관계 이야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알루미늄 쪽도 그래도 봐야 될까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쪽에 대한 목표 주가 계속해서 상향하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뭐 사이즈가 영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관련주가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어서요. 알루미늄 관련주에 대한 우리나라 종목들 관심권에 둬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한데 별 생각이 없는데요. 이쪽은 별로 매력도는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금, 은, 동, 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정도까지 보고 알루미늄 메달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일단 안 갈 것 같고요. 구리를 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구리 정도까지가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연결시키는 것보다 순환매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알루미늄도 예전에 자동차가 잘 나가거나 아니면 2차 전지 쪽들이, 그러니까 전기차 쪽들이 조금 더 확장되는 국면들이 나왔었을 때는 알루미늄 쪽도 부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쪽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쓰이는 용도가 좀 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알루미늄 쓰는 거 알루미늄 호일 뭐 무슨 삼겹살 구워 먹을 때 호일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재 쪽으로 들어가서 확장되는 국면들이 나왔었을 때 부각을 더 받을 것 같은데 지금 구리 정도는 그나마 구리까지만 보는 이유가 구리는 그래도 앞으로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AI 캐펙스 투자나 아니면 단순하게 들어가서 기판에 들어가는 구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쓰임 용도로 봤을 때 반도체 성장과 함께 같이 전도성 물질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용인하겠는데 알루미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 관련주를 찾아서 지금 내 소중한 돈 여기서 들어가서 매매해야지라고 보기는 아직은 너무 조금 좀 떨어진 얘기인 것 같아서 그거 말고 구리 정도까지만 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가로 딱 쳐주셨어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메리트는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지정 확정 리스크에 지수가 크게 흔들린 바 있죠. 그런데 오늘 방산주도 움직임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나왔고요. 조금 전에 정유 섹터의 움직임까지 동반 강세, 펜오션 등 해운주도 움직임이 동반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도 동시에 강하게 나타나는데 지수의 움직임이 이렇다.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는 걸까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방산에 시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일단 방산만 따로 놓고 볼게요. 방산주는 오늘 어떠한 흐름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어제는 지정확정 리스크가 불거진 지수 상황에도 급등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다시 위로 올라가는 성향을 보이는데 단순히 이쪽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메리트 있다.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워낙 이제는 변동성 구간에 진입해서 매력도는 떨어진 걸지 아니면 오히려 메리트 있어진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되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지금 막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원유 수출 중단, 관련 제품 수출 중단 나오면서 S-오일은 오히려 또 밀리고요. 네. SK 이노베이션도 상승하고 있고 페노션이 또 급등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쟁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랐으면 방산주나 그다음에 정유주들은 올랐어야 정상인데 어제 막판에 다 무너졌잖아요. 네. 같이. 근데 오늘은 또 다 오르기 시작하니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좀 완화됐으면 사실 방산주 좀 빠지고 정유주가 좀 같이 빠지고 다른 종목이 오른 정상인데 오늘은 또 우루 다 같이 올라버리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일관성을 좀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포인트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또 어제 다 우루를 팔았던 자금이 또 우루 또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내일은 또 반대예요. 어제 같은 현상이 또 안 나타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보면 시장의 수급 쏠림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어제는 하락 쪽으로 쏠림이 강했고 오늘은 또 오른쪽으로 쏠림이 강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좀 맞추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쏠렸을 경우에 그 반대로 쏟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서 현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산주는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들이 계속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LIG 넥스원이라든가 미사일 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혜 때문에 향후에도 중동 쪽에서 미사일 수주가 더 나올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라서 사실 과거에 올해 방산주는 유럽 쪽 수출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의견을 좀 한번 드려진 적이 있었는데 또 전쟁이 나니까 또 이런 수혜를 또 받으면서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적의 플러스 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수주가 안 나올 것 같은 부분들은 올해 좀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쪽에서 만회를 해준다면 당연히 지금의 주가는 용인이 될 수 있는 흐름들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빠른 구간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현금 비중 가져가시면서 전반적으로 포트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가 팀장님 까다로운 게 최근에는 우주항공과 엮이기도 했다라는 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까요? 스피어가 상한가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수급이 섞이는 경향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주항공은 뭐 방산이 섞여 있긴 한데요. 뭐 ETF도 같이 좀 섞여 있고. 근데 우주항공은 올해 내내 봐야 된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스페이스가 상장 일정이 조금씩 구체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구체화됐을 경우에가 저는 한 1차로 부분 매도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지금 증권거래에서 접수했다는 정도까지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여름 정도 상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장 일정이 나오고 나서 그때까지는 우주항공 섹터들, 한국항공우주부터 포함해서 관련 종목들은 계속 조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 여기서 하고 갈게요. 펜오션 비롯해서 해운주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봐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17%까지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해운주, GS도 지금 강하게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될까요? 운임 상승은 조금 더 후행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 전략의 무게를 실을 필요도 있을까요? 어제 미국 시장 보다 보니까 탱커사라고 그러죠? 네. 탱커라인 이쪽들이 운임이 3배 올랐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그래서 이게 최근의 반응은 그래서 3배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쪽에서 약간 무너지나 싶었더니 다시 올라갑니다. 게다가 지금 또 유가를 보니까 유가가 지금 3% 이상 또 올라가네요. 지금 77달러대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WTI 기준으로요. 요게 78달러대가 넘어가서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또 경계감이 다시 높아집니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일은 또 전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과 함께 해운사 그리고 또 보니까 투흥, 흥구, 석유, 흥하 해운 친구들 이게 또 다시 들썩들썩거리는 게 양봉이죠 지금요.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미루어 봤었을 때 그리고 또 오늘 방산주가 다시 움직이는 관점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일단 전쟁 리스크는 언제든지 부각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좀 가다가 또 출렁이고 또 가다 출렁이고 이런 과정들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시면서의 유가의 동향들은 이어지는 것 같고 게다가 또 방산주가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단 이란이나 미국이나 다 이제 초기에 거의 강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데이터로는 이란은 갖고 있는 재고의 80%또 미국은 한 70% 다 썼다라고 하게 되면 재고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협력할 수 있게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쪽들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도 약간 부각받는 그런 기조겠죠. 미사일로 시작해서 계속 미사일로 이어진다라는 관점들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쪽들 보시는 게 더 맞겠다는 쪽에서 지금 LIG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시스템 제가 보기에는 한화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방산 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흔들리면 계속 기회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계속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더욱더 긴박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정유, 해운 쪽 그리고 방산 내에 추가적인 움직임 나오는지 저희 마감 전략과 함께 체크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시장 까다롭죠? 변동성이 큽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그러면서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거래 많이 실리고 있죠. 3차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까지 전해진 오늘입니다. 메리트 있을까요? 증권에 대해서는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여러 군데서 나오곤 있는데요. 짧게 코멘트 듣고 저희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 팀장님, 증권 쪽 괜찮다라는 조언들 여러 번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네. 자, 지금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대금 증가세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떠한 포인트를 증권주에 대해서는 보는 게 맞을까요? 지금은 뭐 시장 따라가는 종목이고요.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이스X 이슈도 있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활성화에 대한 수혜도 있을 거고요. 상법 개정안 포함해서 증권주는 어차피 시장하고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움증권주는 좀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반도체와 좀 다른 성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자사주 소각이라는 한 걸음 더 들어간 전략을 활용할 필요도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김윤수 대표님, 자사주 소각으로 들면은요 섹터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팁을 주신다면요.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1년 이내 또 최대한 이제 신규 매입은 뭐 18개월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호재는 맞지만 해서 그러면 지금 당장 하느냐 아니면 뭐 시간을 걸리고 또 1년 쭉 끌다가 1년 뒤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안고 벌써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단계로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뭐 지주사라든가 증권주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그 배경보다 앞에 있는 전방 산업을 보고 투자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쪽에서 그거는 플러스 알파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대가는 게 훨씬 더 대가기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랭킹5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 황유한 팀장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